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기자회견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어제 김한길 대표가 얘기했던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북한인권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렇게 시기를 못 박아서 제안을 했고요. 네. 또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게 잘 안 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혹시 안 될 경우에는 뭐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 뭐 안 될 경우에 대안까지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이종훈 정치평론가 약간 네. 타이밍이 조금 엇갈려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가 있죠. 뭐 다 아시겠지만 경제 혁신 얘기를 했고 네. 경제 활성화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얘기하면서 이제 안보 불안 해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정상화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그와 관련한 그 새누리당 차원에서 여당 차원에서의 그 대응 방안, 협조 방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예. 그래서 당내에 뭐 경제혁신위원회도 만들겠다 그랬고요. 통일 관련해서는 이제 통일위원회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그 정상화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혁신위원회 안에 공기업 개혁 관련한 위원회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좀 화답을 한 것으로 이렇게 네. 보이고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도 뭐 핵심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국가기관들의 그 선거 개입 관련한 특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영화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했고 영문화도 아니다. 예, 또 이제 기초의회 그 공천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공천권 폐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알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철도노조 지도부가 오늘 오전부터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민주노총 사무실에 김명환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철도노조 위원의 지금 지도부가 곧 경찰에 자진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는 서울 정동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철도노조 지도부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인데요. 네. 조계사에는 박태만 그 수석 부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여기에는 한 11명 정도가 있습니다. 전부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현재까지 은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지도부가 한 13명 되는데 예. 오늘 대부분 다 자진 출석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던 철도노조 지도부가 전부 11명인데요. 오늘 지금 경찰에 지금 막 자진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11시를 전후해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자진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잠시 뒤에 이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내기 중에서는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선거에 대한 그 공약사항이 네. 무산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향식 공천이라든가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다른 걸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면 사실상 새누리당 당론은 어느 정도 내비쳐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것은 뭐 원내대표나 특위위원장을 통해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늘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청와대와 민주당, 야당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예.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지책,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좀 인상 깊게 본 것이 협의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이 이면에는 정치 선진화법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무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많은 걸 제안했지만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지금 기초형 공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기존의 법대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협의제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은 소수파, 소수 세력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말씀을 저는 했다고 보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을 뽑으라면 저는 그것을 뽑을 수 협의 민주주의. 예, 협의 민주주의.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협의제 민주주의랑 좀 개념은 틀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도 같은 반면에서 보면 소수파 그리고 소수 세력을 존중해서 대화 타협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기반으로 8개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엄청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혁신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위, 가족행복특위, 국민건강특위, 지역공약실천특위, 정치개혁특위, 국민갈등조정위원회, 북핵안보전략특위 이렇게 8개 특위를 가동하면서 앞으로 국정의 마스터 플랜을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제의를 했고 이것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 간담회와 어제 했던 김한길 대표의 간담회를 엮어서 이것을 좀 이끌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다만 한 가지 저는 아쉬운 것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이제 앞으로 6.4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의 정치 구제에 묶여 있었던 이 정치인들의 어떤 복권 문제도 전향적으로 좀 건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글쎄, 협의민주주의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근데 이제까지 안 됐던 것이 그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기자 질문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너무 끌려가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니까 황운여 대표가 나름 굉장히 좋게 설명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 모습이 마치 그 말년병장을 보는 모습 같더라고요. 예. 그 대표직을 마무리하는 대표로 마무리하는. 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좀 좋게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아마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1년 내내 제가 개인적으로 황운여 대표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오늘 뭐 그런 착잡한 심정이 좀 묻어나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청와대로부터 뭔가 지침을 받아서 움직이다 보니까 야당하고 협상력도 떨어지고 뭐 좋은 표현으로 협의민주주의라고 얘기했지만 그걸 실제로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뭐 제가 보기에는 황운여 대표는 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 거의 이제 말년이시기 때문에 차기 지도부에서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를 누구로 가져가느냐. 비대위 체제라 하더라도 비대위에서의 그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인물에게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기초공천과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갈 공세는 지금 상당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극명하고 물론 명분에 있어서는 양당 다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안을 내세운 것이 이제 첫 번째는 상향식 공천인데 이 상향식 공천이 우리 정당 정치 기반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 연고주의로 꽉 차 있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 종교 이렇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연고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상향 공천주의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개방의 오픈 프라이머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야당에서 일정 부분 시행을 해봤지만 부작용이 많지 않았습니까? 불신의 정치, 사람을 못 믿는 그리고 음모, 역선택, 예, 뭐 이런 역선택, 그러니까 음모죠. 네. 그런 것이 판을 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구호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신년 기자회견 보면서 좀 북한 인권법에 대해 발언한 부분도 저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을 쓰지 통일은 않았습니까? 대박이다. 예. 황운여 대표가 신성장 동력이다. 네, 통일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다. 예.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제 김한길 대표가 말한 것도 북한 인권 민생법을 그렇죠. 또 언급을 했는데 사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5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뭐 거의 10년에 걸쳐서 계류 중인 사안인데 이견이 엇갈렸었단 말이죠. 근데 여야 대표가 이렇게 북한 인권법 얘기를 꺼낸 거 보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예, 최근에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뭐 숙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외면을 하면 이것이 이제 이념적인 공방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야당으로서의 어떤 영역이 상당히 지금 통진상 사태와 맞물려서 축소될 염려가 있다는 그런 지금 관점에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금 때가 되지 않았나 보고 예. 2월 국회에 처리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뭐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김한길 대표가 어저께 그런 제안도 하지 않았겠죠. 일단 예.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도 당연히 응하는 것이고 2월에 이제 통과되는 건 거의 뭐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인권법과 지원법을 분리해서 또 가는 걸 또 네.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건 이제 황우여 대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럼 뭐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입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도주의 문제는 해결을 네, 해주되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네, 짚고 그러니까 넘어가겠다. 인권법은 인권법 자체로 해결을 하고 네.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김한길 예. 대표가 어저께 한데 묶어서 그런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은 김한길 대표도 뭐 이걸 하나의 법에 다 담아서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글쎄, 어제 김한길 대표도 북한이 핵을 가진 마당에 과거 햇볕 정책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같은 일맥상통한 것을 여당에서 이것을 동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